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중국과 혈맹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자칫 전쟁으로 귀화되면 불똥이 어쩌면 중국에도 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친중국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 하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래에 보기 드문 대규모 공군전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인도 공군이 투입한, 그리고 파키스탄 공군이 투입한 전투기가 한 120여 대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고, 공중에서 이렇게 대규모 싸움이 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KD 패스 뉴스라는 군사, 방위산업, 국방 전문 인터넷 뉴스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는 대영제국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카슈미르라는 지역인데, 지난 4월 22일에 여기서 테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차지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한 사상자가 한 20여 명 넘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현재 추정되는 단체는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생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도는 알다시피 힌두교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 과격 단체 이 테러리스트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종교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슬람 신자들은 다 이제 포경 수술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검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악의를 가지고 뭔가 테러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카슈미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이제 독립될 때, 그때부터 사실은 이 화약고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슬람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었고, 이걸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누다 보니 계속적인 충돌이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로는 한 2번에 걸쳐서도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근의 분쟁 양상은 핵심은 바로 테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비슷한 테러가 한번 일어나서 양국이 굉장히 긴장 관계가 고조됐던 상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까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7일 현지 시각 새벽에 인도군이 파키스탄에 대한 일종의 보복 공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두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인도 공군의 전투기들이 대규모 출격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 자폭 드론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주장으로 현재 한 5대 정도의 인도 공군 전투기가 요격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요거 여부는 각국이 지금 주장하는 거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만, 일단 파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인도 공군이 갖고 있는 가장 최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라팔 전투기가 그 중국산 전투기에서 발사된 공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요격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파키스탄이나 중국은 고무된 상황인데요. 왜냐면 이제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F-21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KF-21에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벌로 많이 언급이 되는 전투기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신의 전투기인데, 중국산 전투기에서 발사된 중국산 미사일에 요격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격추된 라팔 전투기의 잔해가 또 발견이 됐어요. 지금 상당히 프랑스도 충격을 먹고 있고 인도도 충격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양국 다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 과학자 연맹에 따르면 인도는 한 172기, 그리고 파키스탄은 17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공인된 핵무기 보유 국가가 5개 국가가 있어요.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인데, 그 다음으로 이 두 나라가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사실 이제 전 세계는 이게 자칫 통제가 잘못되면 대규모 핵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의 시각으로 이번 무력 충돌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핵보유국 사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핵을 쐈을 경우에는 둘 다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통 이제 상호 확증 파괴라 그러는데, 이런 그런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핵을 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신에 지금 인도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두르 작전을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 핵 무기보다는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교전이 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서로를 향해서 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좀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이게 서로 사용할 경우에 인도 파키스탄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들, 그리고 서로 쓰게 될 경우에는 공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 가면 안 되겠죠.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까지 가면은 이거는 거의 양국은 거의 종말을 맞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중국과 혈맹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중국에 살 때 많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일하는 걸 이제 보기도 했는데,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 공군이 쓰고 있는 전투기 가운데 두 종류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게 이제 JF-17이라는 전투기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J-10CE라는 그런 전투기도 갖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게 이번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이 중국산 전투기에서 발사된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요격을 당하면서 중국 내에서 JF-17과 J-10C를 만드는 중국 항공공업 집단 이 청도 이 사업부가 주가가 한 20% 올랐어요. 지금 이번에 이런 실전 결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해외 수출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인도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전쟁으로 비화되면 불똥이 어쩌면 중국에도 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국의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이고, 뭐 미국도 비슷합니다. 4월 달에 이 테러가 일어났을 때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EU 뭐 이런 데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일종의 미중 간의 접경 지역에서, 만약에 미중의 세력이 접경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과거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그런 형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파키스탄과 인도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그렇다고 친중국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영향력 하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과거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1년 9.11 테러 때, 9.11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이 아프간 침공했을 때 파키스탄이 사실 주요한 그런 침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약간 이제 줄다리기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중국 다 이게 좀 크게 비화되면 서로 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에 자제를 좀 많이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말 양국이 서로 핵을 쏘는 그런 최악의 결과로 가게 된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수가 있죠. 뭐 서로 멸망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서로 끝장을 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논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로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는데, 근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을 왕래하는, 그리고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래에 보기 드문 대규모 공중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인도 공군이 투입한, 그리고 파키스탄 공군이 투입한 전투기가 한 120여 대에 달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대규모 싸움이 나게 되면 주변을 비행하고 있는 여객기들은 우회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 이제 중동발 여객기들이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같으면 항로를 좀 단축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이 전쟁 중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우회해서 돌아가서 가야 돼요. 그럼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름을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 경제적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사실 인도, 파키스탄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우리에게는 체감되는 부분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제가 태어나서 가장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국제란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죠. 관심 없으면 잘 안 보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이제 관세 전쟁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중 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북러 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가 지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 이제 6월 3일날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에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민국이 잘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짓겠습니다.